자, 그럼 얘도 보고, 이것도 보고. 신기하게 이렇게 두 개 켜놓잖아. 이건 뭔다? 이게 좀 선명한가 봐. 일단은. 네, 뭐, 알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한 게 많은 게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단원이 세 장 또는 세 강으로 나눠져. 이것도 그래요. 뭐, 모든 애들이 그냥 크게 이렇게 세 개씩 나눠져요. 모두가. 근데 이 중에 어려운 게 1단원의 3강 어렵고 2단원의 3강이 2단원의 2강이 어려워. 그러니까 4단원의 2강이 어려워. 내 선생님이 이렇게 색깔을 가르쳐 줬잖아. 여기 있지, 여기. 그지? 얘네들이 어려운 거거든. 화학원 전체로. 어? 뭐 어려운 게 별로 없다, 그지? 맞잖아. 어. 이거 어려운 게 별로 없어. 이 전체 중에 이렇게만 어려워. 그러니까 3, 3, 3, 4, 3, 4, 10이네. 그지? 그럼 12단원 중에 두 단원 어려운 거야. 그럼 10단원은 쉬워, 안 쉬워? 쉽죠. 근데 10단원 쉬우니까 다 맞아야 되겠다, 그죠? 아, 그래야죠. 다 맞을 수 있는 단원이야. 알았어? 그런데 이걸 다 못 맞아.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목적 못 가. 응. 10단원 해서 하나도 안 틀려. 선생님 목표는 그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까지는 일단 그거 먼저 해. 알았지? 그거 먼저 하고, 요 나머지, 요 단원들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긴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소화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서울에 이전됐구나. 재작년에 서울에 내려와서 여기 학생들을 보니까, 이 공성들 전체를 보니까, 맨 이거만 해요. 근데 이거만 하면 이제 뭐냐면, 막 어려우니까 꼭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 3년 내내 해, 4년 내내. 맞추면 좋아, 그지? 맞추면 좋아. 근데 80%못 맞추고 대학은. 난 그게 제일 마음이야. 알았지?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거 틀렸어? 그럼 나머지 10단은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걸 틀려. 그러면 2등급밖에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1등급은 이거 두 개 틀려도 1등급은 나와. 알았지? 그런데 나머지 것에 대해서 틀려버리면 1등급이 졌다. 선생님 이제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선행학생을 하는 학생들은 보통 본선동 학원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만 가지고 중학생들 데리고 장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뭐 한다 그러는데 이게 어려운 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야.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막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하게 되면 질리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쉬운 단원인 2단원부터 나가요. 근데 이제 2단원부터 나가는데 쭉 넘겨보면 뭐 이제 2단원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2단원이에요. 그죠? 이제 원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에 관한 얘기를 볼 텐데 이제 원자라는 얘기는 원자는 다 우리 언제 배워요? 중학교 때 배워요. 네. 맞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돼 있고 중학교 2학년 때 뭐 배우냐면 원자 핵이 있대요. 그죠? 핵이 있대요. 그다음 뭐가 있대요? 전자. 전자가 있대요. 전자가 이렇게 있대요. 자, 핵이 전기를 플러스 전기를 띈다 그러죠? 네. 네, 플러스 전기를 띠는데 왜 플러스 전기를 띈대요? 양성자. 그다음에 중성자.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원자야, 원자. 이 원자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선생님이 먼저 여러분한테 해줄 얘기는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화학이잖아. 네. 맞지? 근데 화학이 뭔지도 알고 배워야 될 거 아닌가? 그렇죠. 화학이 뭐예요? 뭐 화학들 많이 했다며. 뭐 태준이도 그렇고. 화학이 뭐라 그래? 이시적 세계.
화학은 뭐를 연구하는 분야고 뭐를 탐구하는 분야라고 얘기해요, 선생님들이. 이게 이제 화학을 배웠는데 화학이 뭔지 모르고 배운 거지. 맞죠? 화학은 배웠대. 화학이 뭔지 몰라. 대체 뭘 배운 거야? 영어는 뭔지 알잖아요. 미국말, 영국말. 그거는 우리나라말. 수학은 수학은 수학이지. 네. 수에 대한 학문이잖아. 맞지? 과학을 사이언스라 그래. 그러면 과학을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사이언스의 가장 기본은 뭐죠? 과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이런 것들 배우잖아. 맞지? 그리고 중학교 책도 물리, 화학, 생물, 지학으로 다 나눠져 있어. 그럼 이 중에 가장 기본이 뭐야? 가장 기본은 물리, 화학, 하나 더 하자면 수학. 알았지? 그 여러분 수학은 수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과학의 기본은 물리, 화학이야. 자, 생물하고 지학. 이 응용 쪽이야. 알았지? 예를 들면 생물도 화학을 모르면 생물이 이해가 안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구과학은 굉장히 짬뽕이야. 자, 여기에는 물리도 나오고 화학도 나오고 생물도 나와. 그지? 이런 것들이 다 바탕이 돼서 이제 지구에는 분야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어떤 과학의 분야라 그러면 물리화학이야. 물리화학. 알았지? 그러면 물리는 어떤 거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 배우지. 뭐 총알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가고 맞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 뭐 전류가 흐르고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 물리는 물체의 변화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 물체들의 운동의 변화를 배우는 거예요. 알았어요? 화학은 변화를 배우는 건 똑같아. 자, 물리가 변화라면 화학도 변화인데 화학은 물질의 변화를 배우는 게 화학이에요. 그래서 화학 전체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뭐뭐로 나눌 수 있냐면 물질, 그리고 변화. 크게 두 가지에 관한 것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단위로 나눴을 때 가장 심플한 게 화학이야. 물리는 되게 다양해. 다양한 건 아니고 크게 세 가지나. 고전 물리, 현대 물리, 근데 고전 물리가 이제 뭐 역학, 그다음에 전자기학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화학은 딱 두 가지. 물질과 변화. 생물은 더 많이 나누시죠. 생물은 더 많이 나누죠. 자, 그래서 화학은 물질과 그리고 그 물질의 변화를 배웁니다. 자, 그럼 물질에 관해서 뭘 배우느냐? 자, 먼저 물질의 구성 입자가 뭐냐? 알겠지? 물질의 구성 입자가 구성 입자는 뭐 배웠어? 중2 때 배웠죠. 원자도 있고 또 분자도 있고 또 나중에 또 하겠지만 이온도 있고 이 다양한 입자들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입자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을 중2 때 배웠죠. 고등학교 때는 통합과학과 과학과 화학 원에서 또 배워요. 근데 화학원을 배우면은 통합과학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겠지. 하지만 통합과학은 한 번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은 원래는 선생님 취지는 통합과학까지 어느 정도 봐주는 게 취지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좀 많이 세뇌를 당한 학생들이라 세뇌가 어떤 세뇌냐면 통합과학은 고1 때 들었는데 이 세뇌를 많이 당했더라. 여기 경상도 학생들은 당연히 중학생들은 원을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통합각이 나오는 내용들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포인트가. 그때가 다시 한번 보는데 화학원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배우겠죠. 구성 입장 이렇게 배워요. 또 성질.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니 이거 배워요. 그지? 근데 물질이 우리 주변에 수만 가지가 있어. 아니죠? 뭐 수백만 가지, 뭐 수천만 가지가 있어. 그럼 걔네들마다의 성질을 다 배우면 머리 터지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배우고 이렇게 배워요. 상태에 따라서 기체, 액체, 고체, 하나 더 얘기하면 용액. 이런 것들의 성질을 대표적으로 기체 성질이 뭐며, 용액의 성질이 뭐며 이런 것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던 게 하나 있는데 뭐 배웠니? 중학교 1학년 때 기체 성질을 배웠죠. 그죠?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들고, 그제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부피는 늘어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면 뭐 기체의 성질 이런 것도 다시 리바이벌 하진 않아. 왜?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알겠지? 그러면서 용액도 사실 배웠지. 용해도 배웠잖아. 이것도 리바이벌 하진 않아. 알았어요. 하지만 용액에 관한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통합과학에도 나오고요. 화학원에도 나와요. 알았죠? 용액, 오히려 이 용액에 관한 얘기를 더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뭐야? 구성 입자 배우고 그다음에 물질의 성질, 그런 걸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배웁니다. 이런 배운 것도 있고 앞으로 배울 내용도 있고. 알았죠? 앞으로 이제 배울 내용이라는 것은 화학 원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일반화학이라는 화학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엔 그런 화학을 배울 때 여러분이 배울 내용들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 변화. 그럼 물질에 관한 얘기가 있다면 변화에 관한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이 변화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한 단어 줄여봐. 물질의 변화를 한 단어 줄이면 화학 반응, 화학 반응. 알겠지? 자, 이게 화학 반응이야. 그럼 이 화학 반응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는 당연히 화학 반응식이 무지무지 중요해요. 이 화학 반응식 안에는 여러 법칙들이 섞여져 있어. 그게 중학교 3학년 때나 3학년 때 배워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알겠지? 뭐 이런 것까지. 뭐 기체 관계되어 있는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또는 기체 반응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어.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화학 반응식이 당연히 중학교 때 나오죠. 근데 화학원에 나와요. 그것도 1단원. 그러니까 1단원 내가 나중에 한다 그랬죠. 뒤에서 할 거야.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어려운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화학원에 반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100% 반영이 돼. 100% 반영이 돼. 문제를 풀 때도 반영이 되고. 하지만 화학원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너 배웠으니까 안 나오지. 그러니까 배운 걸 리바이벌 하진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수학도 그렇잖아. 공수에 나온 게 수원에 나오니? 안 나오지? 맞잖아. 응? 중학교 때 나오던 게 고등학교 때 나오니? 안 나와. 똑같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화학 내용이 리바이벌 돼서 고등학교 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럼 화학 방식을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리 나와. 이것도 전부 다 어디? 1, 4단. 알겠지? 네. 그 다음 또한
자, 반응식과 반응의 원리를 갖다 배웠잖아요. 그럼 네. 이제 뭐에다가 반응에다 적용을 해봐야 돼. 그지?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산, 염기 반응하고 산화, 산원 반응으로 나눠집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누죠. 그래서 이 산염기 반응하고 산화하는 반응을 이제 이게 중요한 반응이니까 이게 공통과학에도 나오고 통합과학이죠. 통과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화학원에도 나오고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배웠던 중학교 때 배우는 반응들은 뭐 이런 거 앙금 생성 반응 기억나죠? 네. 예, 앙금 생성 반응 요 정도 문제예요. 산염기는 산이 뭔지 염기가 뭔지는 오히려 초등학교 때 배웠죠. 맞죠? 그지? 중학교 때 산염기는 안 배우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화학원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 부분은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처음에 안 한다. 알겠어요? 네. 우리는 쉬운 내용부터 시작을 해볼 겁니다. 원자, 분자. 자, 그 전에 이런 내용을 이제 통합과학의 내용을 아니 저기 화학원의 내용을 하기 앞서서 몇 가지 꼭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 개념부터 좀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필기되는 필기 부분이 많지. 그지? 근데 왜 안 쓰냐, 이게. 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노트 줘? 노트 없으면 노트 줄게. 학원에 줄게 내가 먹어온 건데. 선생님은 숙제가 많지는 않은데 꼭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게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교재에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 단톡방 만들 거야. 네. 그 정도 할 수 있겠지. 그지? 노트 정리 같은 거 말씀하시는 네, 노트 정리, 요약 정리. 아, 배운 내용을. 예. 알겠죠?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내용하고 그다음에 교재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읽어가면서 중요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가지고 보내시면 돼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지금 많이 안 풀지만 다음에 문제 풀면 오답 정리까지. 여러분 열심히 좀 진도를 쫓아오면 문제도 여러 문제를 풀고 그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물질에 대한 걸 먼저 할 건데, 그 물질을 이제 분류를 좀 해볼 거예요. 물질이 있다. 우리 주변에 물질이 워낙에 많죠. 우리도 물질이고, 주변에 다 물질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얘를 크게, 물질을 크게 나누면은, 순물질하고, 그 다음에 혼합물. 자,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누래요. 자, 순물질은 뭐냐면, 자연계 내에서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물질. 또 혼합물은 섞여 있으니까 분리 가능한 거야. 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순물질보다는 다 혼합물이야. 순물질 어디 있어요? 세상에. 뭐 여러분 마시는 물, 생수, 순물질이야? 아, 아니야. 거기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순물질을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 그런데 뭐 그 교과서에 나오는 애들은 다 순물질이죠. 그죠? 근데 혼합물을 보게 되면 혼합물을 또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혼합물은 균일한 혼합물하고요. 또 불균일.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균일한 혼합물은 뭐냐면 혼합 비율이 일정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제 설탕물을 예를 들까? 설탕과 물이 섞였는데 네. 음, 뭐 위에를 마시든 옆에를 먹든 밑에를 먹든 간에 그 단 정도가 똑같지. 그럼 이제 혼합된 비율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해서 이름이 균형혼합물이에요. 자, 불균형혼합물은 혼합 비율이 일정하지 않아요. 어떤 게 불균형혼합물이 있을까? 한, 흑당물. 유명한 게 흑당물이죠. 우유가 그래요. 알지? 우유 같은 경우도 그 컵에다 따라두면 한 2, 3분? 한 5분 정도 있으면요. 밑에가 진하고 위에가 묽어요. 그래서 쭉 마시다 보면 점점 고소함이 더한 거지. 그래서 이 우유 이제 씹어 먹으라 그러잖아. 그런 소 들어봤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유가 이렇게 유지방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갱이가 큰 알갱이로 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그 알갱이가. 근데 이제 이렇게 큰 알갱이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알갱이를 입에 넣고 씹어서 넘기라. 자, 그래서 우유가 뭐 대표적인 불균형 혼합물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불균형 혼합물은 잘 다루지 않고 우리가 다루는 것들은 균일 혼합물을 다루게 되는데 이 균일 혼합물을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되냐면 얘가 용액이 돼요. 알겠죠? 한 단어로 줄였을 때가 용액이야. 자, 이번에는 순물질. 순물질.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혼합물을 순물질로 바꾸는 과정을 이걸 분리라고 합니다. 분리. 분리. 자, 이 분리되는 과정을 이제 중3 때 배워요. 중3 때.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증발, 그다음 분별 결정, 그다음에 뭐 증류, 그다음에 또 이런 거 있지. 긴 거, 크로마토그래피.
여러분이 배우는 그런 거야. 2학년. 아, 2학년 그래요? 네. 2-2인가? 네. 2-2에 배웠다. 아, 배웠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분리.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순물질을 또 나눠볼게요. 순물질 나누게 되면 순물질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 있냐면 원소들하고 화합물. 자, 이 원소는 말이야.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물질. 예, 16중 중학교 2학년 때 내신 보면 중학교 과학만 나오지? 응? 안 나오지? 나와. 고등학교도 나와? 몰라, 뭐가 몰래. 없던데? 아, NaCl 화학식을 내버린다고? 응, 응, 응. 그렇지. 응? 오페리티지. 그것도 돼? 아, 그거는 뭐 중학교 때 비슷하게 나오긴 하지. 그거는 고등학교 과정 아닌데. 그걸로 바뀌긴 했는데. 니네들도 안 배워? 중학교 있으면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수업 시간에 그 옥텟 규칙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야. 과학 선생님이. 그치? 네. 그런 건 뭐, 기본이야. 자, 일단 보세요.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물질을 원소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원소는 어떤 단어들이 생략되어 있냐면, 앞에 꽃이라는 단어와 뒤에 물질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붙여보 읽어볼까? 그러면, 호전수. 꽃, 원소, 물질. 이렇게. 알았지? 네. 그래서 이 자연계에 있는 이 호돈소 물질들은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금속하고 비금속. 중학교 때 잘 했나 한번 볼까? 자, 뭐예요? 음, 이건 뭐예요? 아, 이건 뭐예요?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금속이야.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호돈소 물질로 자연계에 존재했었어요. 네. 그 다음에 비금속. 자, 볼까요? 이건 뭐예요? 산소. 근데 얘는 물질은 O2죠. 네. 알았지? 그러니까 네. 산소의 원소 기호는 O가 맞는데 물질은 O2. 그게 호돈수 물질이야. H2 얘는 수소기. 잘했어. Cl2는 염소기. 염소. 예. 알겠죠? 그럼 네. 얘들이 전부 다 호돈소 물질로 존재하다가 이제 물질들마다 비활성 기체라는 어떤 물질을 제외하고는 네. 이제 반응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들이 서로 뭘 하냐면 화학 반응을 해. 서로 한다고 했어 내가. 알겠지? 네. 그래서 화학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화학 반응은 금속과 비금속도 할 수 있지만 비금속끼리도 반응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이제 하나의 물질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 NaCl, H2O, HCl을 비롯한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화합물에 그러죠. 두 가지 이상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화학원에서는 용액에 관한 얘기 되게 중요해요. 나머지는 다 순물질입니다. 알겠지? 네. 자, 그럼 물질을 분류를 해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물질의 구성 입자를 한번 봅시다. 자, 물질의 구성 입자는 제일 많이, 물질은 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건 원자. 뭐 어떤 학생은 분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는 물질도 있고, 분자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이온으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 주는 거야. 물질의 성질을 띠는 기본 단위가 원자일 수도 있고, 분자일 수도 있고, 이온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모든 그 물질들은 원자가 가장 작은 알갱이지만 이러한 성질들과 관계되어 있는 기본 입자들은 원자일 수도 있고 분자일 수도 있고 이온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원자라고 하는 입자는 뭐가 원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를 우리가 원자라고 한다고 배웠죠. 근데 이제 금방 봤던 게 원소였어. 그지? 물질을 분류할 때 원소. 그러면 지금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 중에 하나가 원자. 그럼 원소하고 원자의 차이점을 좀 볼까? 원소가 있고, 원자가 있고, 원소.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영어로 나오면은 사실은 그렇게 뭐 크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한글로 나오다 보니까 원자, 원소 왠지 비슷한 말 같지? 전혀 다른 말이죠. 응? 원자는 영어로 어텀이라고 그러죠. 원소는 영어로 완전 단소리 달라. 연관되는 단어가 없어. 알았지? 자, 그래서 전혀 다른 말이에요. 원자는 한마디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라는 얘기예요. 입자. 입자니까 뭐 할 수 있을까? 개수를 셀 수가 있지. 네. 자, 원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가 생략돼 있다? 톳 물질. 원소. 그러니까 톳원소 물질이 원소야. 다시 말하면 어떤 물질이 이루고 있는 성분이에요. 성분. 네. 그 물질이 만들어질 때 어떤 톳원소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졌니? 라는 걸 따지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화학식을 썼는데요. 하나는 H2O, 하나는 H2O2라고 썼어요. 자, H2O는 물이고요. H2O2는 과산화수소입니다.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물은 먹을 수 있지만 과산화수는 못 먹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두 물질을 이루는 원소는 원소.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야, 그지? 뭐하고 뭐로 돼 있냐면 얘네들이 만들어질 때 수소하고 그다음에 산소가 이 화합물을 형성했다는 뜻으로 원소는 같은 종류입니다. 그런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물은 먹을 수 있는데 과산화수 못 먹어. 왜? 성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건 뭐 때문이냐면 원자의 개수와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있어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몇 개? 1개. 얘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도 몇 개? 2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개수는 그렇다 칩시다. 배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H2O는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H2O2는 이렇게 들어가요. 네. 알았지? 그러니까 수소, 산소, 수소. 얘는 수소, 산소, 산소. 마지막에 수소.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원자의 개수와 그 원자들의 배열이 다르면 서로 다른 성질의 물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원소와 원자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이상 이런 쪼갤 수 없는 입자인 원자로 되어 있는 물질이 뭐 있냐?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 두 가지. 하나가 탄소, 다이아몬드. 하나 더 쓰면 SiO2. 흔히 석영이라 하기도 하고요. 수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유리라고도 하고요. 그럼 이제 얘를 왜 내가 원자가 기본 입자로 얘기했냐면 다이아몬드를 보게 되면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있고요. 탄소들이 이런 식으로 무한히 많은 탄소들이 이렇게 배열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물 구조 같은 걸 이루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어. 자, 쪼개다 보면 결국은 뭘 만나게 돼요? 얘 하나만 만나게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로 되어 있는 거야? 원자라는 입자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분자. 자, 분자는 뭐냐면, 분자는 뭐라고 썼냐면, 물질의 성질을 지닌 기본 입자라고 했어.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생명체가 있으면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뭐죠? 세포죠, 세포. 근데 그 세포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그지? 그럼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애는 뭘까? 있잖아. 분자. 알았어? 그러니까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인데 분자들의 성질이 다르니까 그 분자들의 성질에 의해서 세포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랬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바로 분자라는 거예요. 분자는 뭐 H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알갱이로 이루어져. 이 알갱이가 불에 잘 타는 거야. 자, 우리가 먹는 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물도 알갱이를 우리가 여러 개를 먹는 거죠. 그럼 이제 또 다른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온. 이온은 뭐 전기를 띤 입자라고 배웠죠? 안 배웠어요? 배웠죠. 간단히 몇 가지 정도만. 자, 그러면 이온인데요. 이온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NaCl, CaCl2,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배웠어. 그래,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뭐 Ca2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를 띠게 되는데 금속 나트륨 있죠.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혹시 본 적 있어요? 금속 나트륨은 색깔이 은백색이에요. 알았어요? 은백색인데 소금이 되면 무슨 색이 돼요? 흰색. 알았지? 그러니까 금속이 전자를 잃어서 양용이 됐을 때 전혀 다른 입자예요. 비금속이 전자를 얻어서 이게 염소가 전자를 얻어서 음용이 되면 또 전혀 다른 입자예요. 알겠어요? 염소 같은 경우는 황록색 기체예요. 근데 이게 NaCl이 돼버리면 NaCl 소금이 되면 다 흰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온은 물질을 구성하는 또 다른 입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분자로 되어 있어, 이온으로 되어 있어. 이건 되게 무식한 얘기예요. 물질은 이 원자로 되어 있는 애도 있고요. 분자로 되어 있는 애도 있고 이온으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얘들이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봤죠? 물질의 분류,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을 좀 봐야 돼. 자, 그 표현하는 방법을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정리하는 거는 화학원의 1단원의 초반에 나오는 얘기들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어, 꼭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화학식. 화학식은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화학식은 총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험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분자식이 있고요. 자, 실험식과 분자식과 시성식과 구조식으로 나눠집니다. 자, 실험식은 뭐냐면 자, 뭐라고 써놨냐면 선생님이 원소의 종류와 개수비래요. 개수비. 그러니까 개수비라는 얘기는 비율을 뜻하는 거죠. 비율. 그죠? 비율을 뜻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물질들 중에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이 있어. 이제 아세트산이 어디 쓰이냐면 식초에 쓰입니다. 식초가 아세트산 수용액인데 3에서 4%. 아세트산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조금 들어있어요. 식초는. 3에서 4%의 수용액을 우리가 식초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트산은 이제 탄소하고 수소가 산소로 되어 있는데 탄소, 수소, 산소가 몇 대 몇 대 몇이냐면 1대 2대 1로 되어 있어요. 응? 개수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걸 이제 B만 나타내주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험식이라고 합니다. 일은 생략을 하죠. 실험식을 쓰게 되면 CH2가 아세트산의 실험식이 되는 거죠. 분자식. 분자식은 물질을 구성하는 종류, 총 개수. 이제 종류는 당연히 써야지. 원자 종류, 총 개수. 총 개수가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 그러면 실험식에다가 분자식을 만들 때는 정확히 정수배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이제 한 배든 두 배든 세 배든. 아셨어요? 네. 무조건 정수배가 되는. 자, 그렇다면 시성식. 이제 시성식은 여기 또 생소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분자식을 이렇게 썼죠. 근데 분자식을 이렇게 썼는데 이런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이 아세트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세트산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원자단, 원자단이에요, 단. 원자단은 원자의 묶음. 그렇죠? 원자의 묶음을 원자단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별의 묶음을 성단이라고 그러잖아. 네. 그지? 원자단은 원자들의 묶음. 자,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CH3COOH. 딱 쓴다고 하셨어. 그러면 이제 딱 사람들이 보고, 이거 식초네, 식초. 산성을 띠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되게 편리한 거죠. 구조식. 구조식은 이제
결합의 종류라든가 결합각 같은 것들을 알아요. 자, 아세트산이 있는데 얘는 탄소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이중결합이라든가 뭐 단일결합이라든가 자 이게 우리 3단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3단을 배우고 나면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여기는 109.5도야. 여기는 한 120도 정도가 돼. 그 그림하고 전혀 다르게 결합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게 돼요. 아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이런 애들들이 어떤 물질이냐면 이제 탄소화합물이라 그래가지고 이 탄소화합물을 나타내 줄 때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자주 만나게 되는 물질들. 그럼 얘가 이제 화학식이죠. 자, 이번에는요. 이게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면 물질의 질량을 표현해 주는 걸 화학식 양, 화학식 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화학식 양에는 원자량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자량도 있어요. 원자량, 분자량. 이 화학식량은 한 단어로 줄이면은 그냥 질량, 뭐 가벼운 애도 있고 무거운 애도 있을 거 아니야. 질량이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겠지. 그런 질량을 의미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탄소가 있는데 탄소는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에요. 굉장히 작죠. 수소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에요. 그리고 이게 실제적인 원자들의 질량인데 이 원자들의 질량을 이용해서 메테인을 표현하자면 복잡하다.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에다가 더하기 4 곱하기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복잡해 안 복잡해?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지? 그래서 화학자들이 다 모였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그러지 말고 얘를 12로 딱 정하자. 그래 놓고는 밑에 있는 수소의 실제 질량을 탄소 원자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 수소는 탄소 원자에 비해서 12분의 1밖에 안 되더래요. 계산 가능하겠죠, 실제 원자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요 12를 이렇게 기준을 잡아내 이거 대입을 해봐. 그럼 얼마 나오니? 1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탄소 원자를 12로 기준을 잡아서 다른 애들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리고 원자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자량은 자, 탄소를 12로 뭐 했어? 기준을 잡았어요. 상대적 질량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제 이 원자량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원소 기호에서 질량수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알았죠? 얘는 얘 가지고 기준을 잡아가지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량은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주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수소가 1인 것처럼 탄소는 11, 질소는 13, 산소는 16, NA는 23. 그래서 만약에 이게 원자량이 안 주어지면 무조건 문제 오류야. 원자 번호는 안 주어질 수 있어. 원자 번호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내용이니까. 근데 원자량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래 이제 주어진 원자량을 뭐하냐? 계산해야지. 분자량. 그래서 이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원자량의 합이에요.
자, 덧셈 하는 거예요. H2 얼마예요? H2 2잖아. N2, 20, O2, 20, CO2. 자, 해봐. 팔십, 근데 덧셈을 했는데 왜 이렇게 버벅거려? 덧셈을 하고. 106. 야, 이 덧셈부터 못하네. 안 돼. 네. 응? 이렇게 분자량들이 안 주어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내신에서는 100%안 주어진다. 100%. 원자량만 주어지지. 선생님들이 귀찮아서 안 주어져. 응? 자, 그럼 봐봐. 지금 했던 원자량과 분자량은 단위가 없네요. 네. 왜 단위가 없을까요? 이게 상대값이니까 단위. 이 반대말이 뭐야? 상대값을 단위. 그럼 상대값 쉬워요? 절대값 쉬워요? 네. 응? 그쵸. 과학하는 사람들은 절대값을 훨씬 좋아해요. 알았지? 그럼 이 상대값을 이 절대값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이 중간에 어떤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 중간의 개념을 잠시 쉬었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아셨죠? 네. 자, 상대값하고 절대값이 있는데 화학자들은 절대값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요 중간에 있는 개념이 몰이라는 개념. 알았죠? 그래서 이제 화학에서는 이 몰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몰을 좀 보고 좀 할 거예요. 진행할 건데 세 번째 몰. 영어로는 MOL인데 줄여서 MOL이라고 합니다. 이 몰이라는 개념은 그냥 한 단어로 줄이면 개수예요, 개수. 이런 거 똑같아. 봐봐. 연필이 있으면 연필 한 타스. 몇 개를 한 타스라고 그러죠? 12분? 음. 연필이 12개가 한 타스가 됩니다. 마늘이 있죠? 마늘은 한 점. 몇 개요? 기억나요? 6개. 100개. 알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늘이 이게 하나가 6쪽으로 돼 있거든. 6쪽만. 뭐 하나가 100개 있으면은 그게 한 접이라고. 이런 거 똑같은 거야. 구슬이 있어요. 구슬이 있는데 구슬이 1몰이 있대. 그럼 구슬은 이만큼. 좀 많죠, 개수가. 그러니까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나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입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이 많은 덩어리를 이제 1몰이라고 합니다. 구슬 1몰이 있다고 치. 그럼 이제 H2O라는 애가 있어. 얘가 1몰이 있다고 하죠. 이게 분자잖아. 그지? 그럼 H2O 이 분자가
이 알갱이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물 1몰 안에 물 분자가 이만큼 있다면 이 물 분자 안에 수소 원자는 몇 개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응? 수소 원자는 분자 하나당 2개 있잖아. 네. 그럼 분자의 개수에다가 2만 곱해주면 되지. 그리고 산소 원자. 그럼 분자당 산소가 하나씩 있잖아. 그러니까 분자 개수하고 산소 개수는 같아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자, 이게 바로 1몰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 안에 원자는 몇 몰이니? 그러면 원자는 몇 몰이야 얘기해야 돼? 3몰이 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H2 분자 1몰 안에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원자는 3몰이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6.968 10의 23이라는 숫자를 무슨 숫자라고 그러냐면 아보가드로의 수. 아보가드로스 넘버. 알겠죠? 예, 뭐 과학 통틀어서 굉장히 유명한 숫자죠.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숫자는 선생님 생각엔 그 중력과 속도 9.8m/s죠. 이거가 아보가드로. 아보가드로. 사람 이름이에요. 되게 그 턱수염이 이만큼 나가지고 동네 아저씨보다는 동네 할아버지처럼 생겼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잠자다 일어나서 이 숫자를 얘기한 건 아니겠죠.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 우리 앞에서 탄소 원자 한 개가 있었는데 이게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램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얘네들의 질량을 뭐로 기준을 잡았대? 12로. 이게 상대값이야. 근데 이제 화학자들은 야, 정말 12g일 때가 몇 개일까가 궁금했다. 진짜로 12g일 때.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해주는데 12g을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으로 나눠주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나눠주라는 거야. 이걸로. 그래서 계산을 딱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이 나온 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얘하고 곱해보면 금방 알아. 1.9니까 2 정도 돼. 약 2. 얘는 6 정도 되잖아. 여기 뒤에 있는 거 지워질 거고 6이 10이 딱 나오죠. 알았지? 그리고 결국 뭐냐면 탄소 원자를 10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이 탄소 원자의 탄소 원자가 12g일 때의 개수를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보가드로 수 요만큼을 뭐로 정의를 내렸어? 얘를 1몰의 정의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없지만 12g per 몰 하게 되면 단위가 생겨 안 생겨? 생기는 거지. 1몰의 실제 질량이 12g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앞에서 봤던 화학 식량이 있어요. 원자량이 있었죠? 분자량이 있었죠? 얘는 물질 몇 몰의 질량이다? 1몰의 질량을 뜻하는 거죠. 원자량도 원자 1몰의 질량, 분자량도 분자 1몰의 질량을 의미해 줍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앞에 봐.
자, 원자력 분자를 우리 써놨지? 그지? 그러면 질소가 예를 들어 14였어. 질소가 14인데 이 14라고 하는 건 상대값이야. 진짜 의미는 14 그램 퍼 몰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1몰일 때 진짜 14g이라는 뜻이지. 자, 산소가 31이에요, 분자는. 근데 6.02 곱하기 10의 23승에 모였어, 산소 분자가. 그럼 몇 g이야, 진짜? 32g. 그 다음에 1몰.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긴 거냐? 단위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숫자는 똑같은데 단위가 있냐 없냐. 근데 그 단위가 의미하는 건 결국 뭘 뜻한다? 물질 1몰의 질량을 의미한다는 뜻이죠.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2단원을 시작하기 앞서서 어디까지 좀 기본적인 내용을 봤냐면 몰이라는 개념까지 봤어요. 이 몰은요, 전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몰이야. 뭐 1단원만 뭐 또는 뭐 반응식에서만 뿐만 아니라 몰이라는 개념은 전단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확인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원자의 구조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원자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다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작년이겠죠. 작년에 다 이 정도까지는 다 학교에서 배웠어요. 알았죠? 자, 그럼 이 원자 볼 수 있대, 없대? 지금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원자는 볼 수 있다, 없다? 이거는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원자를 봤다기보다는 원자를 이렇게 쓰다듬기는 했어요. 이렇게 이제 금속 표면이 매끈하잖아. 여기다 이제 가는 칩을 갖다 놓은 침. 갖다 놓고 이렇게 쭉 훑어요. 훑어지면 올통, 볼통 이렇게 나왔어. 응? 그래가지고 이 올통볼통한 건 이제 원자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잡아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제 좀 더 불퉁하게 만들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그게 글씨가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글씨는 원자로 쓴 글씨야. 본 적 있어요? 보여줄까? 네. 여기 돼. 뭐라고 썼어요? 아이비. IBM. 여기 울퉁불퉁한 거 보이지? 그게 다 원자야, 원자. 알았어?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그 가장 작은 글씨를 먼저 최초로 쓴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면 중국. 중국이 맨 처음 써서 원자. 그러니까 원자를 딱 쓰고 나니까 중국이 쓰고 나니까 제일 열받는 나라가 당연히 미국이죠. 그지? 미국이 열받. 걔는 맨날 1등이었대. 열받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 취리에 가면 스위스 취리에 가면 IBM 연구소가 있어요. 근데 IBM 뭐 하는 회사인지 알지? 근데 이 IBM은 컴퓨터 만드는 회사잖아. 근데 얘네들이 뭘 원자를 이렇게 연구했을까 그러는데 그 미국은 법인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기업들이 그냥 돈이 안 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100만 벌었어. 어느 기업이. 그럼 너네 10만 원은 무조건 투자해야 돼. 연구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 연구실에 미국에서 연구실에 있을 때 우리 프로젝트 팀은 코카콜라가 지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자판기 있지. 자판기 공짜. 공짜. 연구 하려는 듯이. 그러다가 갑자기 돈 내고 먹으니까 졸라. 어? 그래서 막 그런 그 회사들이 코카콜라 저희 관계가 없잖아. 콜라만 잘 팔아먹으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연구하는 데 돈 투자하고. 그래서 이제 IBM에서 지네들이 이제 마크로 이렇게 해서 가장 작은 글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예. 그 밑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 원자. 여기 원자 있네요. 원자. 이거 이제 중국이 쓴 거야. 중국이 원자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미경이 XTM이라는 현미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본 게 아니에요. 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하다는 거 정도는 이제 확인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원자는 볼 수가 없어요. 원자 내부까지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모형을 만들어. 볼 수가 없으니까 모형을 만들잖아. 맞지? 그 모델하우스하고 똑같아. 아직 아파트가 안 지어졌잖아.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제 원자의 구조는 자, 보라는 사람이 얘기한 원자 모형 요거하고 현대 원자 모형 이 두 가지 모형에 관한 얘기들을 이제 자세히 배우고 물론 그 두 가지 모형을 배우기 앞서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입자들이 어떻게 발견이 됐는가를 좀 볼 거예요. 알았지? 이제 만들어진 거는 뭐 여러 만들어진 거는 빅뱅 이론이 있어. 빅뱅 이론. 거기서 이제 우주 태초에 138억 년 전에 전자하고 쿼크가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알았죠? 근데 뭐 그건 모르는 일이고 일단 사람이 맨 처음에 어떻게 발견을 했는가. 자, 거기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다음 원자의 구조는 이렇게 해가지고 모형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율이 있죠, 주기율. 주기율이 있는데 주기율이 무엇인가는 여러분들 다 배웠죠. 이제 뭐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주기율을 가르쳐 주긴 하는데 예, 좀 자세히 배우면서 이게 이제 어떤 성질들이 반복이 되거든. 뭐가 어떤 성질이냐면 지금 모를 거예요. 뭐 유효 핵전, 원자 반지름, 이온 에너지. 자, 이런 것들이 뭔지는 몰라, 지금은. 근데 이제 이런 성질들이 원자 번호가 증감에 따라 계속해서 반복적인 어떤 경향을 나타내죠. 좀 외워야 돼요. 지금 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고3, 이제 고2 가서 내신 시험 볼 때 한 번 외우고, 고3 가서 수능 보기 전에 한 번 외우고, 두 번 정도 외우면 돼요. 그전에는 뭐, 그래서 선생님이 외우라는 얘기 안 하면,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다가, 아, 이건 나중에 외워야 되겠구나, 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자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원자라는 얘기를 누가 맨 처음에 했냐면 돌턴이라는 사람이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입자로 되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동그랗게 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 이름을 어텀이라고 하죠. 원자라고 합니다. 알았지? 돌턴이 맨 처음 주장한 거죠. 근데 돌턴이 이 원자라는 얘기를 사실 이 사람이 맨 처음에 한 건 아니에요. 기원전이 있는데 이 기원전에 이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였지? 물과 불과 흙과 공기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이 사원소설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원소의 엘레먼트. 알았지? 네. 그리고 데모, 크리토스. 또 배웠어요? 이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물질은 불로 그럼 아토모스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토모스. 봐봐요. 이 아가 뭐냐면 그리스어로 낫이라는 뜻이에요. 뒤에 토모스가 디바이디드라는 뜻이에요.
그럼 붙여볼까? not divided 뭐야? 나눠지지 않는. 나누어지지 않는. 여기에서 이제 돌턴이 그럼 원자를 어텀이라 하자라고 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텀의 어원이 그리스어로 아토모스. 알았지? 그래 이제 이거는 이제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다 무려 몇천 년이 2천 년이 흘러요. 기원 전이니까 2천 년이 흘러서 이제 돌턴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학은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라부아제 얘기하겠지만 라부아제는 들어봤죠. 중학교 교과서 제일 많이 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라부아제인데 이 라부아제가 1700년대 후반에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이 1000년 먼저 태어났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학은 역사가 그만큼 짧은 거야. 한 몇 년 돼? 300년? 몇 년이야? 올해 몇 년이야? 2023년? 네. 많이 돼야 한 300년 됐네. 300년 채 안 됐네. 그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유망한 직종이라고 보면 되죠. 화학 쪽이. 알았지? 화학 쪽에서는 조금 또 뭐 국가 자격증을 주는 건 약사. 생물 쪽에 국가 자격증을 주는 건 의사.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들이 그래서 살아보니까 국가에서 뭘 주는 게 좋아. 대학 이런 걸 주는 거 말고. 국가에서 자격증 주는 게 참 세상 살기 좋아.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되려고 하는 게 의사 약사죠. 아니에요? 응? 그런가? 관영이 어디 갈래? 뭐 되고 싶어? 딱히 없어요? 아니 너의 바람도 좋고 부모님 바람도 좋고 의사? 의사 되고 싶어. 원래 목소리가 작아. 살살 얘기해. 혜준 어디 가고 싶어? 정신. 정신과? 구체적이야? 어. 성인은? 검사, 판사? 멋있는데. 그래요. 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로스쿨 가고 싶다는 얘기네? 음. 이제 로스쿨도 로스쿨도 이제 그 약대 나와서 로스쿨 가는 것도 괜찮아. 로스쿨만 가는 게 아니라 약 약대 있지. 약사를 가진 로스쿨을 갔을 때하고 없는 애는 큰 차이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그쪽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야. 응? 근데 실제로 너 로펌 알지? 로펌의 김앤장은 들어봤어? 굉장히 유명한 로펌이에요. 거기에 탑 클래스 중에 한 사람이 약사야. 약사. 네. 그래요. 꿈들이 좀 크네요. 성공하길 바랍니다. 자, 뭐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말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화학이라는 분야하고 생물이라는 분야는 아직도 굉장히 그 공부할 게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을 그쪽으로 갖는 게 선생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돌턴에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럼 1803년이죠. 원자들의 어떤 정체는 그냥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고 돌턴의 생각이 다 맞다라고 한 거죠. 하지만 원자의 구조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까지 과학 분야에서는 눈부시게 발전하는 쪽이 뭐냐면 전자기학.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정관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가 좀 넘어가 보세요. 자, 1886년도에 다다음 장이야. 거기 골트슈타인 있죠? 이 골트슈타인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관들을 방정관이라고 그래요. 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방정관에다가 고압을 걸어줬는데 이쪽에는 플러스 극을 걸고요.
이쪽에 마이너스를 걸었어. 당연히 전기는 그 직류가 먼저 개발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저는 막 걸었어. 걸었더니만 이쪽에서 이 플러스 쪽에서부터 뭔가 이게 나오는 게 있더래. 플러스 쪽에서. 그래서 이제 이 방정관의 끝에서 이제 반짝반짝 빛이 빛나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는 요게 이제 이게 양극에서 나왔다 그래서 양극선이라고. 양극선. 그래서 양극선이 되고 이 양극선의 정체가 양성자가 돼요. 하지만 이 양성자가 원자 있으리라는 얘기는 생각 못했죠. 왜냐하면 뭐 원자도 뭐 작지만 원자가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양성자는 뭐 거기에 비해서 좀 컸거든 사이즈.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있으리라는 생각 못해요. 하지만 골트슈타인은 이제 이 양성자의 흐름을 통해서 양 양극선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양극선이 나중에 양성자의 흐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맨 처음에 발견한 입자는 뭐라고? 양성자. 알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방정관 실험을 이제 반복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걸 바꿔놓은 거야. 마이너스 극하고 플러스 극. 아까지랑 다르죠? 아까지는 뭐였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플러스였어.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 쪽에서 뭐가 빛 같은 게 나오더래.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음극선이다. 여기서는 근데 이 음극선의 정체는 몰랐어요. 음. 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거는 아마 빛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헤르츠라는 사람. 또 어떤 사람, 헤르츠라는 사람, 헤르츠 들어왔죠? 그 사람들은 그 헤르츠는 그 일찍 죽어요. 24살 때 죽어. 요절한 그런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더 유명해진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음극선은 이제 빛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물질의 네 번째 상태가니까 기체, 액체, 구체가 있으면 뭐 전기를 띤 어떤 상태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톰슨. 이 톰슨은 누구의 생각을 지지하냐면 아까 헤르츠의 생각을 지지를 해. 비치지 않겠니? 그런데 실험을 할 때 헤르츠와 다르게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쪽을 진공으로 만들어요. 진공관을 만들어. 진공관. 공기를 싹 빼는 거죠. 공기를 싹 빼놓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첫 번째 이 음극선이 말이야 자석을 갖다니까 자석으로 휘어지대요. 이것이 휘어진다. 휜다. 이런 결과. 근데 이제 자석만 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기를 걸어줘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그래서 이제 플러스를 걸어주니까 플러스극 쪽으로 샥 휘더래요. 첫 번째 결과. 두 번째 결과. 그림자가 생겼다. 아마 이제 이 그림자 때문에 헤르츠라는 사람은 빛이라 그랬나 봐요. 이 세 번째 결과가 중요한데 바람개비가 돌더래요. 자, 우리가 바람개비 불면 바람개비가 돌아요. 왜 돌죠, 바람개비? 음. 불면 하늘로 돌아. 왜 돌아요? 바람이 왜 도냐면 공기가 분자거든. 그 공기에 있는 여러 분자들이 날개를 때리면서 도는 거야. 공기 분자들이 막 때리니까 그 때리는 힘에 의해서 도는 게 바람개비야. 자, 여기는 진공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아까 전에. 네. 진공이니까 때릴 애가 없어. 그런데 얘가 돌았다는 얘기는 누가 때렸다는 뜻이니? 얘가 때렸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럼 얘는 입자네. 공기 분자가 입자이듯이 음극선도 결국 입자란 뜻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결론이 있단 말이야. 세 가지 결과. 자, 세 가지 결과에서 첫 번째, 음극선은 전기를 띈다. 자, 어느 쪽으로 휘었어요? 플러스로 휘었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두 번째, 얘는 직진성이 있더래요. 그 그림이 하셨죠.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얘는 뭐다? 입자다. 질량 가진 입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 전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전자라고 이제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왜 톰슨이 발견한 이 전자가 이렇게 굉장히 유명하냐면 아까 전에 볼트슈타인이 양성제 발견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질량이 작아. 그러니까 어마무지하게 작아. 그런데 이게 전화를 띄우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어떤 그 분야가 자리를 잡게 되냐면 입자 물량. 입자. 아주 작은 입자들을 발견하고 그 입자의 성질을 갖다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분야들이 이제 어, 그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톰이 이제 전자를 발견했죠? 그러니까 이제 지가 나름대로 뭘 해야 돼? 모형을 통해서 원자 모형을 제안을 해준 거야. 톰슨이. 자,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모형이죠. 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공간에 이제 원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 질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질량을 띠는 애는 어떤 애야? 전자. 전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죠. 얘들이 빽빽하게 바뀌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를 띄고 있는 공간은 질량이 없는 거야. 플러스 띄고 있고 거기에 전자들이 막 박혀서 질량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건 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뭐라 하냐면 푸딩 이라고 합니다. 1886년도잖아. 1886년도 우리나라 뭐 있냐? 1886년도 말. 87년, 97년도구나. 뭐 했어? 1897년도면. 한국 사람 배워? 좀안 배웠어. 조선 말이잖아. 가보기요? 조선 말이면 고종 때? 가보기요 아니? 어? 가보기요. 가보는 1900 얼마 아니야? 그 아무튼 뭐 세국 정책 같은 거 피했을 때 아마 그러면 흥선대원. 뭐 흥성대원. 우리나라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 막고 있었죠. 짜증나지 않아?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나는 개인적으로 조선을 제일 싫어해. 미국한테 7년 동안 그냥 그치. 그냥 가볍게 개방하고 살았으면 되는데 이걸 그래가지고 미국이든 뭐든 간에 이 조선을 왜 싫어하냐면 조선이 한 게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이 조선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침략도 안 당했을 텐데 좀 짜증이 나요. 고려는 너무나 부패해가지고 어차피 망하는 왕조였는데 그때 공화국이 됐어야 돼. 저거 뭐냐면 고려 망하면서 공화국이 된. 그러면 끝발 날렸다 그지? 자, 아무튼 만약에 이제 조선이 없었으면 이게 신우떡 모양? 아니 콩떡? 콩떡 모양이 됐을 텐데 푸딩. 나는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먹어봤어요 푸딩? 안 먹어봤어요? 아무튼 난 못 먹어봤어요. 아무튼 못 먹어본 사람이 푸딩 모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푸딩이. 자, 그래가지고 이 푸딩 모양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도 안 되는 모양이긴 해. 그러다가 이제 끝났어. 전자 발견했잖아. 원자 모형이 이제 돌턴에서 푸딩 모양 바뀐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1911년, 11년도면 한 10년 정도 지났다가 이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물리학자냐면 이 사람은 핵물리학자. 그래서 뭐 러더포드니 아까 얘기했던 보온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뭘 만든 사람이냐면 맨하튼 프로젝트 해가지고 원자탄 알았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인데 이 핵물리학자들이 있는데 이 핵물리학자들은 이제 방사선을 연구했어요. 방사선. 그러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지금은 이 알파선의 정체를 알아요. 이 알파선의 정체는 헬륨의 원자 핵이야. 그 당시는 핵도 발견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았겠니? 단지 이 알파선은 플러스 전기를 띠며 입자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는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알파선이 이제 플러스 전기를 띠며 입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선을 연구하던 러더퍼드는 어떤 실험을 고안을 하냐면, 자, 여기 그림 보세요. 그림 보면 여기가 뭐냐면 방사선을 만든, 여기가 방사선을 만든 라듐이라는 방사선 동위 원소가 있는데 여기 갖다 놓고 여기 삥 둘러서 이 납으로 설치를 한 거다. 그러면 이제 납에다 구멍 한번 뚫어놓으면 그쪽으로만 뭐가 나올까? 알파선이 나와버려. 이 길목에다가 뭘 갖다 놨냐면 금박을 갖다 놨어. 근데 금박이 굉장히 얇은 금박.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 펼쳤어요. 그죠? 이게 제일 무른 금속이니까. 알았지? 네. 근데 이제 펼치는 기술은 없었겠지. 지금이야 뭐 머리카락에 천분의 1까지 쪼갠다며. 그래. 근데 머리카락 그렇게 쪼개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손으로 하는데 생각해봐. 금이 되게 무른 금이 돼. 그럼 얘를 갖다 이렇게 하면 뭐가 생기지? 구멍이 생겨. 그러니까 이 금을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아주 약한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하루 종일 누가 러더포드가 아니야 제자. 네. 제자가 그 제자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체육이라서. 그래가지고 이 러더포드는 이제 이렇게 얇게 왜 얇게 만들었냐면 원자층이 한 두세 개 정도, 서너 개 정도 있는 층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지. 얘가 투과를 할 때. 그러니까 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합니다. 실험을 딱 하죠. 그랬더니만 첫 번째 실험 결과. 대부분의 입자가 통과를 하더라고요. 통과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가 스크린이거든요. 이쪽이. 여기에 이렇게 형광물질 때문에 이렇게 밝게 빛나게 됩니다. 대부분 여기 시켰어요. 자, 두 번째 결과. 극히 일부분이 산란을 했다. 자, 극히 일부분이 산란했다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해요. 극히 일부분이 산란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극히 일부분이 산란한 이 결과를 통해서 뭐를 발견하냐면 원자 핵을 발견합니다. 그럼 실험 결과는 두 개죠. 뭐죠? 대부분 통과한다. 두 번째는 아주 일부분만 산란했다. 자, 그래서 대부분 통과했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자, 빈 공간이다.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원자는 텅텅 빈 거야. 그럼 빈 공간이라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는 원자를 발견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원자핵이, 자, 먼저 극히 일부분이야. 아주 조금만. 그러니까 얘는 매우 작다. 만일 말이야, 원자핵이 컸다고 생각해. 그럼 많이 산란했겠지. 네. 두 번째. 자, 만일 원자핵이 가벼웠다고 생각해볼까? 가벼우면 이게 알파 입자잖아. 입자 가서 밀고 나갔겠지. 무겁다는 얘기. 자, 단단하다. 반응이 무르다는 얘기지. 원자핵이 무르다고 생각해. 킥 가서 박혔겠지. 그래서 알파 입자가 가서 쿡 박혀버렸을 거야. 근데 박히지 않고 튀어나왔다는 것은 단단하다는 거지. 다음 하나는 자 이게 와가지고요. 이 알파가 플러스 전기를 띈다고 그랬지. 그지?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전기라면 가서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쑥 튀어나갔어요. 그죠? 산란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전기를 띈다? 플러스 전기를 띈다. 자, 그래서 원자핵은 세 가지 성질이죠. 매우 작고, 그다음 무겁고 단단하고, 플러스 전기. 그래서 이제 러더퍼드는 원자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원자핵을 발견하니까 자기 딴에는 모형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러더퍼드가. 그래서 이제 어떤 모형을 얘기하냐면, 여기 행성모. 뭐냐면 플러스 전기를 띠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마치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처럼. 그러면서 그럼 왜 원자핵이 플러스입니까? 그때 도입한 게 양성자예요. 그때 도입한 게 양성자예요. 자, 문제가 하나 있죠. 양성자가 좁은 공간에 있으면 양성자 간에 반발이 있어요. 근데 그 반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커요. 그럼 원자핵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지? 전자가 있을까? 그러면 전자가 는 반발은 또 어떻게 해결해? 여러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러더포드 이러한 행성모형을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제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제자. 이 제자가 이제 체드이라는 아까 뭐야 금방 만들었던 사람. 이 사람은 이 절대 그 실험 안 해.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지? 그 실험하려고 금박을 뭐 한두 개 만들었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체드윅이 뭐라냐면 알파 입자를 가지고 실험을 하기는 해. 근데 그 얇게 만들진 않아. 뭐 대충 만들어가지고 어떤 그 베릴륨으로 돼 있는 알파 입자에 충돌을 해요. 그러지만 전기를 띠지 않은 어떤 입자가 툭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전기를 띠면 어디 전기장이나 어디 끌려가야 돼. 그래서 이게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 애가 툭 튀어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뭐를 갖다 발견하냐면 이렇게 전하를 치지 않은 중성자가 가장 늦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중성자가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간의 반발을 감소시키는 거로 결론을 지어지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물리학이 발달해가지고 계산을 막 해봐요. 양성자 반발하고 이게 감소가 되나? 안 돼요. 그래서 1948년도에 일본의 물리학자가 중간자라는 애를 발견해요. 중간자. 중간자를 발견해가지고 그게 원자핵에 있어. 근데 이 중간자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양성자 간의 반발이 완화가 되는 걸, 상쇄가 되는 걸 이제 검증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노벨 물리학상 주잖아요. 그래서 일본인 이웃 나라인 일본은 1948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이 나왔어. 우리는 있어 없어요? 네. 없죠. 그거는 안 쳐줘요. 그래. 그러니까 과학 쪽에서는 협회가 달라요. 노벨 과학상, 노벨 평화상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다음에 이제 노벨이 만든 건 노벨 과학상, 그다음에 노벨 평화상 그 이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노벨 과학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에 누가 노벨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성자가 발견이 되고, 그럼 원자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원자의 구조. 알겠지? 자, 그럼 원자의 구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사이즈 같은 거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구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들은 자, 여기 한번 볼까? 질량, 한개의 질량. 얘들은 1대 1대 1837분의 1. 자, 뭐 한다고 그러지 내가? 0으로 무시한다고 했죠. 알았죠? 자, 그리고 실제 질량 값을 보게 되면 중성자가 살짝 무겁죠? 네. 맞죠? 자, 몇 페이지냐면 68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도 나오냐면 통합과학에도 나오고 화학원에 나와요. 근데 이 문제는 통합과학에 나오는 문제를 딱 찍어주죠.
한 열이면은 10개 학교면 한 7, 8개 학교는 돼요. 뭘 내냐면 양성자, 중성 중에 뭐가 무겁냐. 알았죠? 얼마만큼 무겁냐는 안 물어봐. 근데 둘 중에 뭐가 무겁냐는 물어보. 화학원은 안 물어봅니다. 뭐로 알아요? 화학원은. 비율 1대 1대 1837분. 이거 영어로 무시한다. 이거만. 전화량. 이가 뭐 안 중요해. 얘가 중요해. 1대 1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1과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전화량이 서로 같다는 거지. 전자. 알겠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원자들은 우리가 이제 중성 원자라고 그러죠. 중성 원자. 중성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뜻이야. 따라서 중성 원자는 양성자 수하고요. 양성자 수하고 그다음에 전자 수는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내용을 했냐면 여기까지 내용을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하겠지만 자, 숙제는 있어요. 근데 뭐 이거 잠깐 풀어보세요. 알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선생님 전화번호야. 자, 내용 정리를 해가지고 요점 정리입니다. 해가지고 선생님 번호 카톡에다가 올리지 마세요. 내가 단톡방 만들 테니까. 2551. 2052. 아, 20. 2052. 자, 단톡방 만들면 단체 톡방에 들어와서 올립니다. 되셨어요? 예. 제가 다 저기 입력해가지고 단톡방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 해가지고 알겠죠? 해가졌어요. 아, 응? 예. 아, 노트 오늘 필기한 부분하고 책에 있는 내용을 유학 정리를 하라. 네 나름대로. 아, 알았죠? 숙제를 여기. 아니요. 다른 노트에다가. 문제는 그거 한 페이지. 예. 수고했습니다. 음. 이게 SV. 그러니까 전자잖아. 이게 전자의 흐름인데, 어,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제 자기장에서 S에서 N. 그러면 전자는 힘자전 이렇게 되면, 되게 N극이 해야 되나? 그래서 나가지. 근데 얘가 위치에 따라 달라지지. 위치에 따라 다르지. 힘자전이니까. 힘자전 했을 때, 자기장의 전리 흐름. 이거 왼손으로 해야지. 이제 왼손 하면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는 이게 애매한데, 이게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오거든. 그 다음에 전류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느 방향이 얘가 이렇게 가고 전류는 이렇게 가는 거야. 자기장은 반대가 될 것이고, 그지? 그러면 힘은 반대로 가요. 지금 잘못된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너 물리 좋아하는구나. 응? 그런 디테일이 있었어. 자기장 실험보다는 전기장 실험으로 하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거만 잘 기억해. 그래서
음.